특강 정유빈의 똑똑똑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수학 고민을 함께 쏙따기. 저는 정유빈입니다. 오늘 사연은요, 많은 친구들이 주목해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오답노트가 중요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?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? 선생님,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소녀입니다. 수학이 정말 재미있고요. 또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. 1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어려운 문제만 보면 막 온몸이 떨리고요. 못 푼다 라고 이마에 막 적히는 느낌이에요. 선생님께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풀어봐 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.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만들려니까 이 긴 문제를 다 베껴 써야 되나? 그림은 어떻게 그리지? 참 당황스럽더라고요. 분명 유빈쌤만의 오답노트 만들기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법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? 네,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처음에 제가 선생님이 돼서요,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니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 오답노트인데 네, 제가 약간 터프한 면이 있습니다. 소녀하지만은 않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무튼 네, 비법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또 효율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는 저만의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잘 들으세요. 네, 일단은요. 문제지 한 권을 다 끝내셔야 됩니다. 문제지 한 권 딱 끝냈을 때요. 오답노트 만들기 시작하세요. 왜냐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사실 문제지 막 자를 거거든요. 그런데 막 풀다가 자르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일단 다 끝내시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오답노트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다 끝난 문제집 준비되어 있으시죠? 시작합니다. 가장 저렴한 노트 한 권 준비해 주세요. 스프링 노트가 더 좋아요. 하지만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그 광고용 노트들 있잖아요. 좋습니다. 무엇이든. 그리고 문제집에서 여러분 틀린 문제들이 많이 보이죠? 그 문제들, 소중한 문제들입니다. 문제를 오려주세요. 뭐 예쁘게 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줄 맞춰서 막 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싹둑싹둑 그렇게 자르시고요. 그리고 뒤편으로 쭉 가보세요. 그럼 답지가 여러분 있잖아요. 틀린 문제의 해설도 오려주세요. 싹둑싹둑 그냥 이렇게. 자, 그러면 답이 있고요.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는 노트를 딱 펼치시고요. 노트에 붙입니다. 노트에요. 노트 한 장의 앞면에는 문제를 그리고 뒷면에는 해설을 붙여주세요. 이해되시죠? 그러면 노트 한 장에 한 면에는 문제, 한 면에는 답 이렇게 한 문제 분량이 완전히 붙는 거죠. 여백이 많아요. 그건 좋은 겁니다, 여러분. 여백도 사용할 거니까요. 한 장에 한 문제로 구성을 해주세요. 그럼 끝났습니다. 네. 뭐 자르고 보니까 문제지의 뒷면에도 틀린 문제가 있어요. 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. 이미 잘랐는데 뒷면을 봤더니 또 틀린 문제가 있어요. 이럼 어떻게 하죠? 베껴 써야 되나요? 뭐 복사를 해놔야 하나요?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. 뭐 어떻게 해요, 여러분? 한 문제는 포기하세요. 괜찮습니다. 괜히 옮겨 쓰고 복사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우리가 틀린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있거든요. 너무 그 방법에 얽매이시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. 아주 간단하게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한 노트가 굉장히 이제 두꺼워졌겠죠. 문제도 붙이고 해설도 붙였으니까. 이제부터는 활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답노트 풀 때요. 문제가 있는 부분, 즉 앞면에 여백이 많았다 했잖아요. 그죠? 그 여백에요. 풀이하세요. 네, 쭉 풀이하시면 돼요. 따로 연습장 만들 필요 없습니다. 그 여백에 풀이를 하시고요. 이런 느낌 느끼실 겁니다. 풀어보면 뭐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가 틀렸나?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. 그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거죠. 오답노트 만들기 전보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찢어버리세요. 노트 두꺼워졌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내가 이미 풀어서 맞춘 문제들은요. 과감히 찢어서 버리시면 됩니다. 노트가 얇아져 가는 그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푼 문제는요. 그냥 찢어서 버리시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오답노트만큼은요. 절대로 해설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모든 문제가 다 해설을 절대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. 이 오답노트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
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죠. 그런 문제들은요, 뒤에 해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. 해설을 살짝 보세요. 해설을 살짝만 보시고 힌트를 조금만 얻으세요. 그리고 바로 다시 덮으세요. 마치 안 본 것처럼.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고민 또 고민. 이런 문제들은 남겨놔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도저히 그래도 모르겠다는 문제들 남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틀린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도 갖게 되겠죠.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오답노트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집에 가면서 이제 야자 시간 내내 풀다가 안 돼서 집에 가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옆에 붙잡고 엄마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런 수학의 재미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요 결국은 이렇게 찢어서 버리다 보니까 얇아진 노트들이 이제 모이게 되겠죠. 우리가 또 틀린 문제들 혹은 또 모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요 오답 노트들만 이렇게 모으세요. 모아가지고 있다가 킹 오브 더 오답 제목은 제가 지었습니다, 여러분. 킹 오브 더 오답이라고 만들었어요. 그런 문제들만 다시 모아서 또 한 권의 노트를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킹 오브 더 오답까지 풀고 또 다시 오답 노트 만들고 오답 노트 여러 개 생기면 그렇게 풀어서 킹 오브 더 오답 만들고 네, 그런 식으로 해서요. 틀린 문제를 자꾸 많이 보는 습관을 기르시면 결국은 네, 결승점 갔을 때 수학 100점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도 꼭 활용해보세요.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. 네, 어땠나요? 답답했던 수학 고민들이 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답답한 수학 고민들. 다음 시간에도 쏙닥쏙닥 속삭여봐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